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실형을 선고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음주운전, 사회적발, 그리고 세 번째는 집행유예 전력 있었던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같은 경우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것은 사법부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 됩니다. 실형을 선고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죠. 교통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표로 보면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구속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 구속될 가능성이 80% 이상이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제가 맡았을 때 쉽지 않겠다, 정말 어렵겠다. 세 번째, 집행유예 처벌받은 날짜하고 이번에 적발된 날짜하고 텀이 너무 가까웠어요. 그래도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서 끝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는요,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죠. 저하고 가기 전에 미리 연습을 했습니다. 적발 경위에 있어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순화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실제로 잘 진술하는지 제가 꼼꼼히 옆에서 체크를 했고요.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경찰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고요.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없이 바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제가 의견서를 작성했는데, 이 의뢰인 같은 경우는 고유의 정상 자료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회사였습니다. 이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였는데 직원이 몇 명이었냐? 30명이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 등록증,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만 제출하시는데요, 그것만 내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그걸 가져오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래요.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저는 검찰 단계부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 의견서에 무엇을 냈느냐? 이걸 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이 30명이고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적발 당시부터 법원 재판까지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뭘 했냐? 이것부터 했습니다. 먼저 술부터 끊어야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 어떻게 하죠? 자동차 다 팔아라. 심지어 네 가족들 자동차도 다 팔아라. 그리고 나서 뭘 했냐? 운동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을 실제로 실천했는지 뭘로 확인하느냐?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 다음에 영상, 사진, 그리고 이 관련 서류 자료들 다 모아서 재판장한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에 들어갔더니 재판장이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피고인, 안타깝게도 집행유예가 있으면 구속이 원칙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와 피고인은 선고기일 일주일 전에 또 참고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되면 정확히 얼마 정도의 불이익을 입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2억에서 3억 정도 피해를 입는다. 누가? 직원들과 가족들이. 그렇게 했더니 재판 결과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대신 집행유예 기간이 4년 나왔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4년이 의미하는 것은 원래는 구속인데 4년 동안 자숙하며 살으라는 소리죠. 그렇게 해서 이 사건 같은 경우 마지막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사건은요, 무조건 구속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누번 기간 중에 있는 분들은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음주운전할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